안녕하십니까. CLS 컨설팅 대표 최유환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전략 함께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량 고객 선별과 경쟁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아름다운 애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우량 고객이시죠. 이왕 우리가 고객을 공략하고 나의 편으로 만들려면 예쁘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돈도 많고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장모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또 시어머님 모두 편하면 또 잘 대해주시면 정말 좋으시겠죠.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량 고객을 잘 선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그런 교두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쟁자들, 또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의 지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하는 것, 두 번째는 잘하는 것.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많은 분들은 많이 부어야 많이 떨어지고 그것이 매출로 많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현장에서의 마케팅 트렌드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무조건 만난다고 여러분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해야 할 대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고객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음에 맞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뭐 이러한 고객을 잘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여러분들의 활동량을 늘리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과 집중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실 그런 대상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량 고객을 찾는 하나의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누구에게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은 특히 현장에서 마케팅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의 마케팅에서의 자원은 첫 번째, 물력입니다. 물질 자원입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세 번째, 시간력이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체력 너무 힘드시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물력, 지력, 체력, 시간력 이 네 가지가 바로 마케팅의 자원입니다. 고객을 공략하고 고객의 매출을 올리는 큰 네 가지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병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대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활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병에서 나오는 그 무수히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물을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넉넉치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물질적으로, 특히 마케팅의 비용적으로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죠. 자, 지력입니다. 체력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간력.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 하루 24시간.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간 8시간 아닙니다. 많이 해야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매출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마케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영업의 에너지, 현장에서의 마케팅에서의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량 고객을 선택과 집중하여 그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고객은 어차피 공략하는데 시간이 우량이든 우량이 아니든 비슷하게 걸릴 것입니다. 또 모두 다 두렵죠.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량 고객은 본인이 우량인 것을 알고 있죠. 일명 킹카와 퀸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멋지다는 것, 예쁘다는 것, 또 자기들이 직업이 좋다라는 것, 형편이 좋다라는 것, 또 자기들을 뭔가 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아는 것처럼 우량 고객을 만나보시면 정말 두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량 고객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량 고객은 시장에서 10%, 20%, 30%, 물론 업종에 따라,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융업종에서는 10대 90법칙이 있습니다. 10%의 고객이 90%의 매출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일반 산업에서는 20대 80법칙입니다.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준다는 것이죠. 기업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학습자들을 모였을 때 우량 고객들은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상위에 30%의 고객들이 몇 프로의 매출 가져갑니까? 기업 간 거래하는 그분들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70%, 80%. 이분들이 상위 20%에서 3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10%, 20%, 이 30%의 고객들이 우량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 20%의 고객은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3배에서 4배 들더라도 그 이상의 비용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위 20%의 고객들은 오히려 다른 고객들에 비해 3배에서 4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량 고객이죠. 그렇다면 우량 고객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에서는 1번을 측정 가능한 적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합성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아이템과 우리의 서비스와 고객이 처한 그런 니즈, 그 상황과 얼마나 적합한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매출이 많더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공략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량 고객의 선별 기준 1번은 바로 적합성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다 보면 경쟁자 대비 우리가
고객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량 고객을 선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역시 규모입니다. 어떠한 고객들이 우리에게 매출을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바로 우량 고객의 선별 기준입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매출, 바로 이 규모입니다. 작은 고객보다는 큰 고객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까워야 합니다. 접근의 용이성, 접근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량 고객의 접근 가능성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만날 수 있는 고객입니다. 접근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고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객들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량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고객, 바로 우량 고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접근하고 나서 그들이 우리와 맞느냐, 우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상황과 고객의 상황이 적합한 그런 성격이나 그런 상황이냐. 저는 이 두 가지를 접근 가능성, 즉 우량 고객의 기준을 선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협력자로서의 가치입니다. 기업 간 거래를 보았을 때 정말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량 고객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네트워킹과 고객의 네트워킹, 특히나 상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직급이, 고객의 직급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의사결정을 할 파워가 세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트워킹에 뭔가 사슬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정말 고객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가치에 있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개를 해준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미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객이 바로 협력자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량 고객들을 선별하는 그 기준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계산해서 그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우선 공략 대상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네 가지 큰 기준 중에서도 가중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성과 그리고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나머지 기준과 함께 더불어 우량 고객을 잘 선별하셔서 선택과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당 노력 그 대가가 굉장히 큰 효과적인 현장의 마케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자와의 시장 지위별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마케팅 하실 때 무엇이 힘드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선두 기업이다. 이 선두의 기업의 기준은 바로 점유율입니다. 그 시장에서, 그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느냐. 정말 1등 기업들을 보면 40% 이상 가지고 거의 독점과 과점에 가까운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두에 있는 기업이냐? 또 아니면 그 선두를 쫓아가고 뭔가 그 선수들의 시장들을 뭔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 기업이냐? 아니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추종 기업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두에 있는 선두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격 때문에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두 기업은 비용이 많이 또 이미 많은 비용이 또 현재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했고 또 먼저
실패도 했고 지금의 명성을 세워 놓았을 때 그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두 기업이라고 하면 시장을 지키셔야 되고 시장을 지키시려면 그 가격 경쟁력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도전 기업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두의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은 이미 선두의 이미지와 품질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두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미지? 품질? 하나 남았죠. 가격.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격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의 문제를 가져갈 것입니다. 따라서 도전 기업이라 할지라도 선두 기업 대비 무엇인가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들을 잘 접근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이 있습니다. 추종 기업입니다. 추종 기업의 전략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모방 전략입니다. 카피죠. 선수들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두들이 실패했던 것을 카피하는 회사는 그 회사는 결국 잘못되고 맙니다. 따라서 선두들이 잘했던 것들을 잘 모방하여 그것을 아이템으로 만들고 그것을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가로 공급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기업에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고객들의 무관심입니다. 고객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서로 그 기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품질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위치에 계신다면 끊임없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잘 하셔야 할 것이고 여러분 회사의 내부에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나 연구소에 있는 그런 직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통해서 고객들의 품질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즉시 대응하고 함께 고쳐가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이 이 아시아권에서 1등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동차와 조선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품질의 문제가 되어 리콜의 사례가 들어오고 유럽에서의 고객들이 다시 한국과 또 품질을 중요시하는 일본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처음의 전략이 바로 모방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넋만 놓고 또 욕만 하고 카피한다고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두이거나 여러분이 도전 기업에 있을 경우 그들의 저가 전략들을 잘 예측하고 또 그들을 잘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미리미리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가의 공격이 들어올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가 공략인 그런 추종 기업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품질에 있어서 정말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예측하고 여러분 내부에 있는 그런 품질의 직원들과 또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니치 기업입니다. 틈새 추구 기업이죠. 예,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선두 기업하고 똑같은 전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틈새의 시장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템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T 시장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독특한 기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기술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나갑니다. 그럼 그 시장에서는 역시 선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전방위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적들을 예측하고 잘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시장이 잘 되기 때문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들을 잘 방어해야 하고 또 끊임없는 기술의 개발입니다.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러한 제약들 또 제도들을 이용해서 남들이 그 기술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련을 해 놔야 합니다. 그 기업들은 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경쟁자들과의 지위에서의 위치에 따른 전략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 이제 아셨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고객이 무시한다고 힘들 것입니다. 또 경쟁자들이 저가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흔들어 놔서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옮길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힘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고객을 공략할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 많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대상은 누군가? 바로 우량 고객입니다. 우량 고객을 잘 선별하십시오. 선별하여서 선택과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한 그 대가를 분명히 받으실 거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경쟁사와의 그 지위에 따라서 잘 위치해서 힘든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시장에 따른 그 전략을 잘 방어하시면 역시 우량 고객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한 적들이 쳐들어 왔을지라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미 좋은 고객이 많습니다. 우량 고객들을 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우량 고객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잘 한번 보아주십시오. 고객과 경쟁자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의 파워는 올라가고 효율적인 그런 현장의 마케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